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학우님들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과 얼굴 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네, 잘 계시리라고 믿고, 네, 또 오늘 기독교 가족 복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네, 기독교 가족의 사회복지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가족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이제 쉽게 접하는 문제지만 크게 이제 그 동안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제 소소하게 느껴졌던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면서 가족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인식을 할 필요가 생겨나고요. 따라서 사회의 한 일환으로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개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족복지의 개념과 기능, 가족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족은 그야말로 가장 최소의 집단, 사회 집단이죠. 태어나서 우리는 먼저 가족의 품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는 큰 틀에서 보면 일반 학문인 사회복지 학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그 기독교 사회복지가 합쳐져서 오늘날 이제 사회 이런 지금 금방 가족의 문제를 옛날에는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족의 문제가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이런 이제 시대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크게는 그 가족의 이제 기능이 다양한 그 옛날에는 확대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부모님 세대와 그 다음에 또 젊은 부부 세대, 그 다음에 손자녀 세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가족 문제가 옛날에는 국가에서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네, 대부분이 이제 해결을 되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가족들이 점점 이제 쪼개져서 확대 가족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핵가족 거기다가 이제 핵가족도 또 쪼개져서 이제 1인 가족, 이혼 가족, 한부모 가족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재혼 가족, 또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족, 노인 손자 손자녀 이렇게 노인이 이제 손자녀를 키우는 이런 가족들 다양한 가족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부터 부부가 부모의 역할로 전환되면서 가족 이렇게 해야 되는 가족의 기능들이 점점 축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쪽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또 사회의 일터로 나가면서 가족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가족 문제에서 오는 그런 가족 기능의 약화. 네,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가족에 대한 그 개입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네,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네. 성인 남녀가 결혼해서 가족의 출발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거치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아기 엄마는 이제 임산부로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고 태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아기를 이제 낳고 키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사회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돌잡이도 하고 돌잔치 하면서 돌잡이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가족은 이렇게 외동이를 키우는 가족들도 많아지고요. 또 아들만 둘 키우는 가족, 또 딸이 셋인 가족들, 또 이렇게 확대 가족.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조선 시대 이제 가족을 이렇게 봤습니다. 건강한 나무, 건강한 개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가족의 이제 개념 및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원은 영어 패밀리. 이 가족 복지는요, 우리가 기독교 가족 복지는 가족 복지에서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걸 배우셨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배우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서적인 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다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어원은 패밀리, 라틴어의 파미라에서 유래했고요. 노예는 하인을 뜻하는 파무루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은 경제적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속한 재산이나 가족, 노예 등의 생산적 도구를 의미했고요. 가족은 처음부터 경제적 조직체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이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그런 이제 의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가족은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의미가 강한 집단이며 동거, 동제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가족들은 대부분이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사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애정과 정서적인 안정감 등 강한 심리적 유대감으로 결속됐죠. 그래서 심리적 유대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가족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구성면에서 혼인과 혈연 또는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집단이다.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집단이란 건 뭐 입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최소의 집단이죠. 다섯 번째가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특성을 이제 갖는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여섯 번째를 보면 가족은 고유의 특성과 가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가족의 의미의 이제 현대적 가족의 의미의 가족은 고전적 의미의 핵가족 비율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가족에서 이제 핵가족, 그리고 부자, 모자 가족 등 한부모, 노인, 1인, 무자녀, 공동체, 동성애, 뭐 손자, 소년, 소녀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가족, 그리고 조선 가족 등 이렇게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족 학자들은 더 이상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가족 현상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미에는 가족의 세 가지 조건인 관계의 지속성, 경제적 지원과 공유성,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 이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그러면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관계의 지속성과 경제적 지원의 공유성,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족이란 모두 이제 그 가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째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네. 또 아까 잘 넘어갔는데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겠네. 아까도 이랬는데 잘 됐었는데 이러네. 아이고. 요거 노트북을 놔두고, 이거 편해서 좋은데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PPT가 넘어가질 않네요. 컴퓨터로 볼게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죠.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로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 그리고 요게 이제 가족복지에서 배우신 거죠. 가족의 법적 규정은 민법 779조에 의해서 네, 배우자, 직계, 혈속, 혈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법에서는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 노트북이 페이지가 또 넘어가질 않을까? 네, 또 보겠습니다. 현대적 가족의 의미. 현대의 다양한 가족들 PPT에 보시면 29쪽입니다. 이것도 가족복지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그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핵가족이제인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오늘날 생겨나서 가족의 기능이 점점 이제 한부모 가족, 뭐 미혼 여러 가지 가족 이런 가족의 그래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또 여성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의 문제가 점점 사회화되는 그런 경향이죠. 기독교 가족의 개념은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제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지향하여서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 가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의 이제 4가지 조건을 그때도 배우셨죠. 첫째가 그 4가지가 첫째 가족이죠. 두 번째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연인,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또 일터에서의 동료 이렇게 4가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게 하는 조건이죠. 그 중에서 1차가 이제 가족이죠. 1차 집단이. 가족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은 첫째가 이제 부부 결속 기능이죠. 예, 부부 결속 어떠한 초혼 가족이든 재혼 가족이든 부부 결속 기능이 가장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정서적 결속이 가족 생활의 기반이 되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심리사회적 특성이 강함으로 이 기능에 대한 주요 책임이 이제 가족에게 주어지고요. 결혼은 정서적 결속 이외에도 배우자의 친척, 그리고 사회과의 사회적 결속, 법적,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결속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성적 욕구, 충족 및 자녀 출산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이면서 또 아이들은 생물학적 토대를 가지고 이제 그 배우자를 끼리의 이제 연결고리로 인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이렇게 되는 기능을 하고 있죠. 대다수의 사회는 가족에게 자녀 수와 출산 터울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족 건강에 필수적인 가족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이죠. 가족 안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자아 개념과 사회화는 가정에서 부모와 그 다음에 그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부모를 통한 가족 성원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때 가족은 그 사회의 그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이제 전승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제적 협력체로서의 기능은 가족이 생산과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들이죠. 경제 활동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소비를 가족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죠.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공동 생산의 단위로서 기능이 컸는데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공동 생산의 단위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소비 공동체로서 이제 가족 기능은 매우 커서 가족원들의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화나 서비스를 함께 이제
구매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대부분 그게 분배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기능이 부부 결속, 성적 욕구 충족 및 자녀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과 사회화와 경제적 협력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네. 가족 기능의 유형과 상호 관계, 그래서 대내적 기능과 대외적 기능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도 보셨잖아요. 고유 기능은 대내적 기능에서는 애정과 성, 그다음에 생식 양육, 네, 자녀를 이제 낳고 키우고, 그리고 기초 기능으로는 생산, 네, 그리고 그다음에 소비, 이것이 이제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부차적 기능으로서 교육, 개인의 사회화와 보호, 휴식, 오락, 종교, 이런 이제 기능을 하고요. 대외적 기능은 사회 전체에 대한 기능이죠. 그래서 성적인 통제, 네, 이런 가정이라는 가족의 그런 그 안에서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이제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고요. 그래서 자손이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보충되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지금 가족의 가족 복지에 개입을 하고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에 개입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 구성원을 보충하는 그거를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잘 키워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고요. 그리고 네, 어떤 생산 라인에 이제 분업으로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전달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정신적인 그런 그 기능을 갖다가 전통과 가치를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거, 전승하고 전달하고요. 그래서 부차적 기능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문화적, 정신적 이런 안정화를 주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된. 네, 그래서 크게 대내적 기능과 대외적 기능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족의 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 가족 행동을 의미하지요. 행동의 결과가 사회 유지 또 존속하고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사회의 그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머독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굿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출산과 재생산의 기능, 그리고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교육 및 사회화 기능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굿은 생식과 지위 부여, 사회화 기능. 그래서 이것이 가족의 보편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네, 노트북이 이제 움직이나 싶어서, PPT가 움직여지나 싶어서, 이게 뭔가 내가 이거를 잘 못 다뤄서 ESC를 눌러볼까? ESC를 누르니까 이게 움직이네. 그냥 이거 노트북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할게요.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기능이 대부분 축소되고 상실되고 유일하게 애정과 이해를 제공하는 기능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구범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측을 한 거죠. 네, 아담스는 애정과 자녀 양육, 사회화 기능이 점점 강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가족에는 이제 가족 생활 주기가 있죠. 우리가 인간의 생애 발달 개념에서 인간 발달 8단계, 9단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성격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격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고 나 그랬는데 가족도 생활 주기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는 성인 남녀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이 자녀 이제 출산으로 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그다음에 결혼과 그다음 이제 분가로 인해서 다시 결혼 그 가족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부부가 노후 생활을 거쳐서 사망에 이르는 가족 생활의 연속적인 과정을 갖다가 가족 생활 주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가족 생활에서 경험하는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등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가족도 생성되고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각 생활 주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네, 영아기 가족, 그 다음에 아동기 가족, 다 욕구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생활 주기도 그 발달 단계마다 성취해야 되는 발달 과업이나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편적인 그런 틀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적인 계획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거죠. 가족 생활 주기의 첫 번째 신혼부부,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로 출발해서 영아기 가족, 아기가 이제 임신해서 한 명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영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년기,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계속 태어난다면 어떻겠어요? 가족이 계속 확대되겠죠. 그래서 결혼 몇 주년, 몇 주년, 몇 주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가족 생활 주기가 노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부부가 한 사람씩 이제 사망할 때 그럴 때 이제 가족이 완전히 이제 축소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소멸되는 이런 과정을 네,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 생활 주기 안에서 네, 우리가 사회복지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발달 주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가족 생활 주기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이 가족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가족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발달기에 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부모 이런 걸 잘 이제 맞추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 때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가족 기능을 알고 가족 생활 주기 이런 걸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 서비스를 갖다가 네, 좀 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족 치료적 접근으로 가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계 이론이 나오는데요. 가족 치료 가족 복지를 하려면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아동 복지라든지 청소년 복지, 뭐 영유아 복지 이런 거 했듯이 전부 이제 가족을 전체로 봤을 때는 네, 가족 전체 치료가 되지만 이제 그걸 또 따로따로 개인으로 떼었을 때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가족 치료는 전체로서의 이제 체계 이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전체 가족의 맥락에서 접근해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네,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누친이라는 학자는 사회에 관련된 모든 이제 그 하위 체계, 네, 우리의 학교에서 라든지 정부의 조직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 밑에 국무총리 뭐 이렇게 조직이 있듯이 우리 가족도 뭐예요? 부부라는 가족 체계 제일 상위 집단이 있고 그 밑에 부모 자녀 체계, 형제 자녀 체계, 부부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렇듯이 미누친이라는 이 가족 학자는 배우자 가족 치료자는 배우자 하위 체계가 있고요.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하위 체계, 그다음에 제일 최소 단위가 개인 하위 체계로 이렇게 봤습니다. 가족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하위 체계가 각각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가 그리고 그래서 경계가 형성돼서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위계 질서와 네, 권력 분배. 부부와 그다음에 자녀 체계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권력이 남편만 가지고 있나든지 아내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공평하게 권력이 이렇게 분배돼 있으면서 자녀들을 갖다 통제하고 네, 그러고 이제 교육시키고 이러는 측면으로 이제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부여한 가족 규칙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권위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는 오늘날에 이제 이런 부모의 그 권력이 이제 분배가 이제 가정에서 과연 몇 대 몇으로 있으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통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가족 치료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부여한 가족 규칙이 이제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뭐 통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7시가 통금 시간이었다. 그러면 중학교 갔을 때는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겠죠. 고등학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규칙이 이렇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가족인지 아니면 너는 딸이니까 밤 10시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러면 대학생 돼서 그런 규칙이 계속 존재한다면 아이들은 정말 분열이 되지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부모의 권위, 그 다음에 각자의 이제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부모 가족이 존재하고 이럴 때 그 혼자서 이렇게 나눠서 짐을 져야 되는 이 부부가 나눠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키워야 되는 역할이 이제 한 사람에게 지워졌을 때 너무 이제 그게 역할이 과부담이 되는 거죠.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가족을 보려면 그런 이제 가족의 체계를 갖다가 잘 이제 들여다보고 이걸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거가 개입이 돼야 되겠죠. 보혜는 가족 내 문제 발생은 개인과 상호작용을 일련의 가족 체계적 증상으로 봤고요. 가족 구성원의 지적 체계와 정서 체계가 분화되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네. 아무리 가족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고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어떤 그 정서적인 게 너무 밀착돼 있어가지고 분화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지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치료와 이제 상담에서 유용하게 이제 이렇게 체계적인 이거 관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가족 체계적 접근의 이미지를 볼게요. 42쪽에 PPT. 가족 체계는 부부 체계와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와 개인 하위 체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지만 그 안에 이렇게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가장 맨 밑에 개인 하위 체계가 존재를 하면서 전체로서의 가족으로서는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힘을 합해서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간호하고 하면서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이제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병실을 이렇게 지키고 수발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가족 응집성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이 똘똘 뭉치지만 각각 개인은 자기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성장을 하면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잘 될 때 이것이 순기능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큰 체계로서의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체계로서는 부부,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부부 체계가 상위 체계죠. 그 다음에 하위 체계, 자녀 체계고, 그 다음에 체계들은 서로 상호 순환을 한다. 그래서 아빠가 큰 소리 내고 화를 내면 그 체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부인한테 영향이 가고, 또 자녀에게 영향이 가고, 반려견한테까지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서로 계속 주고받고, 그러면서 상호 순환적인, 네, 그래서 선순환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역기능적으로 이제 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가족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PT 44쪽 피드백이 굉장히, 예, 정말 지지하고 늘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런 피드백이 이 가족 안에서는 이제 계속 순환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 예, 기능하는 가족인 거죠. 네. 그 다음 보면 기능적 가족 체계와 역기능적 가족 체계를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발달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가족이죠. 그래서 피드백이 선순환적으로 되는 가족. 여기에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네, 역기능적 가족 체계는 가족 전체가 어느 한 구성원이 희생하는 것을 갖다가 서로 못 붙여가고 묵과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빠가 폭력을 쓴다. 근데 꼭 한 사람한테만 자기 화풀이를 한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그걸 갖다가, 네,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는 피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한 형제 중에 한 명을 갖다가 한테 이렇게 폭력을 쓰고 하는 걸 갖다가 무서워서 못 말리기도 하고,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이 부모의 갈등 표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을 갈등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경우, 네, 자신의 역할을 갖다가, 네, 뭐 엄마 아빠가 이제 직장에 실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처음에는 이제 뭐 얼마 동안이야 가족들이 이해를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가 재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이제 엄마 아빠가 계속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엄마는 내 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 둘이 다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서적으로 엄마 편인 자녀들이 엄마 편을 들겠죠? 네, 이렇게 이제 불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자신의 이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을 도구로 하는 경우, 부모의 성학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제 한부모 가족 안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딸을 늘 품에 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부 접촉하고 이런 게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먹고 이제 크면서 아빠가 왜